그래서 사실 여기 뭐 설명한 것 외에도 네. 더 많은 또 종류들과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네.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을 대비해서 네. 저희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제시하는 그런 이제 이런 OT 환경의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제시하는 OT 보안 솔루션의 이름 네이밍은 이제 TX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TX1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표 그림처럼 사실 산업 이 환경은 OT 환경은 이 레벨을 나눠서 많이 구분해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벨 제로에 있는 실제 라인에 있는 공정 네, 프로세스 네, 네. 시스템부터 해서 네. 레벨 3라고 하는 단계까지 좀 나눠서 보고 있고요. 네. 각 레벨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된 그런 어떤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TX1으로 인해서. 네. 이제 TX1의 이제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나눠서 보면 먼저 네트워크 가시성과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보안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의 디바이스들이 있고 얘네들은 이 산업용으로 특화돼서 이 제작된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구성이 IT 제품보다 중요하겠죠. 훨씬 더 강하고 네. 네. 서비스 안정성이 상당히 우선시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USB 타입의 이런 백신이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폐쇄망 환경이 많고요. 네. 이런 폐쇄망에는 네트워크 연결도 안 돼 있고 네. 또 시스템들 중에서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도 거부감이 있는 시스템도 많이 있죠. 네. 이런 데는 어떤 보안을 그 검사를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시스템을 위해서 이렇게 USB 형태로 해서 USB 연결을 하게 되면 네. 전체 그 스토리지에 있는 디스크 악성 코드를 검사하실 수 있는 어. 이런 툴들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윈도우즈나 리눅스 기반의 OS를 가진 시스템들도 많이 네.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또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류들의 구성 요소들이 TX1에 있습니다. 이 USB 같은 경우에는 폐쇄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뭔가 악성 코드를 검사할 때는 그 백신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뭔가 패턴 업데이트가 되어야지만 네. 최신 어떤 악성 코드도 이렇게 검출해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USB잖아요. 네네. 그렇죠. USB는 그냥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전부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장비에 꽂을 당시에 그 USB 안에 담겨 있던 그 패턴까지만 검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관리를 네.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 이런 툴 같은 경우는 네. 보안 담당자가 네. 보안 담당자 PC나 노트북에 아~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그 관리자 노트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런 USB 같은 경우는 보통 네. 그 어떤 정기적인 작업이 있어요. 그때 업데이트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 전에 아~ 보안 담당자가 다 업데이트를 시켜놓고 네. 그 작업날 네. 검사를 수행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 뭐 이런 장비가 아니고 관리자용 노트북은 뭐 일반적인 인터넷에 연결해다 돼 있을 거니까 네. 당연히 네. 최신 버전에 깔려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USB 이렇게 꽂아서 USB도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걸 장비에 꽂는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네트워크 보안 가시성을 제공하는 네. 이 네트워크 보안 디바이스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류들이 좀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각 OT의 레벨별로 특화된 그런 디바이스 형태고요. 네. 엣지 IPS 시리즈가 있고 엣지 파이어, 그다음에 엣지 IPS 프로 네. 이런 종류들이 있고 네. 이 디바이스들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이제 OT 디펜스 콘솔이라는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장비 크기를 보니까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넓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네, 됩니다. 네, 직관적으로. 네, 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엣지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 디바이스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먼저 이제 엣지 IPS 프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본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 사이에 네. 위치를 하는 게 이제 권장 사항이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이 몰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좀 하이엔드 스펙을 가진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스펙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엣지 IPS 프로가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넓은 범위, 그러니까 여기는 종단 트래픽과 그 다음에 이런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 간의 횡단 트래픽까지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최대 이제 디바이스당 20기가까지 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저 구간 말고 각각 이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 아랫단에 네. 뭔가 그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또 이런 작은 디바이스 엣지 IPS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런 IT 디바이스하고 다르게 랙 마운트 형태가 아닌 이 캐비넷에 PLC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들이 있어요. 보통 산업 제어 시스템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PLC라고는 대표적인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데 네. 걔네들이 이제 캐비넷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에 네. 위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운트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이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이런 IT 뭐 스위치 장비나 이런 네. 것들은 네. 대형 렉에 맞습니다. 많이 꽂혀 있고 네. 다른 거랑 같이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블링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음, 이 장비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장비의 문제 때문에 이 장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네. 현재의 그런 어떤 네. 장비들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캐비넷에 그냥 네. 요 장비 하나 딱.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산업용 장비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IT 시스템들은 네. 사실 IDC처럼 네. 별도로 이런 보안이라든가 네. 네트워크 장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따로 있어서 그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고 네. 거기에 이제 다 렉을 구성을 하게 맞아요. 할 수가 네네. 있는 거죠. 그렇지만 OT 환경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음. 별도로 이렇게 이런 시스템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네. 각 어떤 구역마다 네. 조그만하게 캐비넷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어떤 그런 렉들이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운트하는 그 것도 상당히 이제 OT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하드웨어가 제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IDC 같은 경우에는 그 IDC에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중심이니까 네. 그 장비 위주로 뭔가 공간을 이렇게 꾸민다면 이 OT 환경은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장비 말고 네. 그 산업 장비들이 중심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산업 장비들 위주로 뭔가 공간을 할애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남는 공간에 이런 장비 갖다 놓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협소한 환경, 네네네. 그다음에 막 먼지가 많은 그런 네, 환경, 맞아요. 이런 데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일반 IT 장비들은 이제 팬이 돌아가요. 네네네. 이 쿨링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팬이 돌아가면 먼지가 쌓이죠. 쌓여서 네. 금방 이제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방열판 형태로 또 제작이 되어 있고 야. 이렇게 어쨌든 특수성을 가진 네. 하드웨어를 쓸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 특징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엣지 IPS 프로부터 해서 네. 이제 기능들을 좀 보안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특징이 이게 스위치 간 위치를 해서 종단횡단 트래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 이 인터페이스 부분도 네. 다 모듈형 I/O 슬롯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수만큼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네. 필요한 이 포트 수만큼 네. 이 슬롯을 장착하고 오. 필요 없는 부분은 또 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뭔가 그런 확장이 되게 편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인터페이스 부분은 확장성이 좀 오. 뛰어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네. 얘가 주는 보안적인 어떤 기대 효과, 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네트워크 경계와 네. 분산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아. 예. 왜냐하면 스위치들 간에는 사실 서로 간의 통신이 다 가능해요. 별도로 ACL을 걸지 않으면. 근데 이제 네. 이 보안 디바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네. 서로 통신이 굳이 필요 없는 네트워크 종끼리는 경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또 필요한 이유가 만에 하나 어느 네트워크 존에 악성 코드나 웜이 발생을 하더라도 네네. 다른 네트워크 존으로 전파를 원천적으로 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계나 분산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ACL 네. 주로 방화벽이 네. 그런 설정을 하죠. 그래서 네. 네트워크 ACL 설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오고 가는 통신에 대한 통신 정보를 네. 로깅하는 네. 이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제어 시스템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취약점이 상당히 네, 좀 많은데. 문제 많습니다. 많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취약점 공격을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네. 패치가 되지 않더라도 네.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 공격 탐지 기능 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OT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IT 환경은 TCP/IP 기반의 통신을 그렇죠. 대부분 해요. 네. 프로토콜들이. 네. 근데 이제 OT 같은 경우는 전용 OT 디바이스들이 자기들 제조사만이 사용하는 OT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들은 네. 일반적인 IT 보안 장비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OT 프로토콜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엔진 또는 네. 이런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OT 프로토콜을 인지하고 네. 그 프로토콜 통신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정의한 바와 다른
비정상적인 동작이라든가 비허가된 어떤 통신이 이루어지는 걸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 또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파일이 오고 갈 때 파일이 전송될 때 어떤 파일이 전송되는지를 네. 인지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하지 않은 어떤 실행 파일이 전송이 되는 거를 네. 또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전송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안티바이러스 기능, 이제 스트리밍 방식, 탐지 방식의 네. 안티바이러스 기능까지 이 엣지 IPS 프로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기능 중에서 이 OT 프로토콜 비정상 동작 요거는 기존의 뭔가 그 IT 환경이랑은 좀 다른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그냥 네.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일반적인 IT 환경에서 필요한 그런 보안 기능들을 네. OT 환경에 접목을 시키려고 보니 네, 구성이 다르잖아요. 네.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차적으로. 네, 1차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IDC에서 적용했었던 그 보안을 OT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OT 환경에 맞는 별도의 보안 장비를 만든 거라고 봐야겠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요 하드웨어들은 네. 이미 지금 이 OT 환경에 네. OT 환경의 ICS 시스템이나 아니면 네. 네트워크 디바이스, OT 환경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그 제조사와 같이 협력해서 이 디바이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는 네. IT 환경의 이 보안 그 제조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OT 환경은 사실 정말 특수한 좀 환경이고 네. 네. 이런 시스템적인 특성이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미 오래된 노하우를 가진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기능을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OT 환경에서 ICS 같은 그런 솔루션을 만들던 회사는 네, 보안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는 보안에 대한 노하우는 있으나 그건 일반적인 IT 환경에 대한 보안 노하우였고 네. OT 환경에 대한 뭔가 접근 방식이나 프로토콜이나 이런 지식은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협력을 하게 돼서 이런 솔루션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IPS죠.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입니다. 네. 얘는 이제 위치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네, 어느 네, 어느 네. 시스템에 네. 위치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보안 기능은 엣지 시리즈들은 서로 다 비슷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능들이 비슷한데 얘는 이제 위에 프로와 좀 다른 부분은 외부 시스템과 이제 SO를 연계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보안 시스템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많죠. 예, 많죠. 뭐 심이나 뭐 많이 있을 거니까. 방화벽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네. 원래 또 그 OT 전용 네. ICS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제조사들도 네. 보안 기능이 어느 정도 탑재된 그런 또 디바이스들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차이점이 크죠. 네. 뭐 이런 전문적인 이제 보안 벤더하고는 인텔리전스라든가 여러 네, 가지 네, 측면에서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다른 쪽에서 또 발생한 그런 위협들, 네. 위험 요소들을 이제 저희가 서스피셔스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거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네. 저희가 받아서 네. 저희는 보안 전용 이제 툴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어떤 리스판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겠네요. 엣지 IPS 사용하더라도 네. 프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엣지 파이어인데요. 네. 엣지 파이어는 여기 이제 파이어라는 말 그대로 네. 약간 방화벽 방화벽. 특성을 가진 이런 디바이스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네트워크용으로 이제 L2 모드, L3 모드를 다 겸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다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파이어에서는 이제 게이트웨이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특징은 뭐냐면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L2, L3가 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이 디바이스 자체가 게이트웨이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통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엣지 IPS 프로 같은 경우는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다고 해서 네. 서로 간 이제 이 디바이스가 통신을 할 때 목적지를 얘를 찍고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원래 그냥 가잖아요. 그죠? 내가 네. 가려고 하는 타겟을 갈 때 얘는 거쳐가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네. 이제 L2 방식이라면 네, 네. 이제 L3 같은 경우는 내가 얘를 가기 위해서는 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웨이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얘가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도 아마 IP 세팅을 보면 네.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게 네, IP가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이 뭐 방화벽이 보통 그런데 얘가 게이트웨이 모드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NAT라는 걸 구성하고 네. DHCP 그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별도로 이제 사설 IP를 할당해서 관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별도의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이 엣지 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IT 인프라 환경에서 방화벽 역할을 OT 환경에서도 구현한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거를 꼭 IT와 OT에 있는 이 DMZ 네, 이 네, 관문단에만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아래 레벨에서도 네. 이 UTM 또는 방화벽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프라 보안에서 방화벽이 되게 앞단에서 뭔가 그 성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그렇죠. 성벽 같은. 네. 그 성벽을 안쪽에 한 번 더 둔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화벽이 이제 맨 관문단에는 이제 필수로 또 두겠지만 네, 네. 사실은 거기에서는 관문이기 때문에 네. 반대적으로 한편으로는 거기만 뚫으면 뭐 끝이잖아요, 그냥. 그러기도 하고 이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데 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큰일 문제가 나니까. 생기기 때문에 네, 네. 보안 정책이라든지 기능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좀 이제 보수적으로 네.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엣지 파이어를 아랫 레벨에 두게 되면은 네. 원하는 기능을 조금 더 부담 없이 별도의 이 방화벽 기능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앞단에서 방화벽의 정책이 되게 빡빡하면 네,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네네. 그런데 그 앞단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해서 관리 편의성을 가져감과 동시에 뒷단에 여기 방화벽을 하나 더 네. 둠으로써 네. 보안 안전성은 더 이렇게 확보하고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실제 그런 필요성들이 사실 이런 네트워크 존 하부 서브넷 안에서도 네, 많이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디바이스 모델들을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 콘솔 화면들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여기 이제 통합 관리 콘솔 제가 앞에서 이제 ODC라고 불렀던 네. 그 관리 콘솔 대시보드고요. 네. 대시보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대시보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위젯들도 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위젯들로 네. 구성을 해서 네. 뭐 시간대별로 아니면 위협 종류별로 어떤 이런 현안들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통합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요 각각의 그 각 디바이스들에도 자체적인 웹 콘솔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 장비마다요? 장비마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만에 하나 이제 OT 환경은 네. 네트워크 환경상 네. 이 중앙관리 콘솔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그런 네트워크 또 구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폐쇄망으로 운영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그런 데서는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모든 그 작은 디바이스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웹 콘솔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번거롭긴 하겠지만 네, 보안 안정성은 훨씬 더 뛰어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환경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 또 이런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정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헬스 상태 이런 것들을 네. 뭐 스루프트 현황, 리소스 현황 이런 거 네. 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 장비의 현황을 그대로 이렇게 UI로 띄워서 인터페이스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럼 만약 이 하단에 있는 게 지금 그 장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보여주고 그럼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어떤 장비가 문제가 생긴 건지도 뭔가 표시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아. 어떤 인터페이스 쪽에 뭐 트래픽이 지금 네. 뭐 이게 링크가 끊어졌다는 네.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죠. 아, 네. 되게 직관적이고 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OT 보안 솔루션의 큰 또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 이 자산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네. 구간에 트래픽이 이제 흐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 트래픽을 보고 네. 거기에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자산들을 이렇게 다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각 디바이스마다 네. 또는 디바이스 그룹마다 네. 어떤 지금 자산들이 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현안으로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네. 이거 그러면 앞단에 요 아까 말씀하셨던 엣지 시리즈 장비를 갖다 놓으면 네. 그 엣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엣지 시리즈가 자산 관리도 되는 거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죠. 네. 왜냐하면 물론 뭐 이런 가시성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네.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제 있겠죠. 있겠지만 네네. 얘를 통해서 그 또 이런 자산 현황을 봄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더블 체크라든가 아. 그다음에 보안팀에서는 사실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안팀에서도 이 자산 현황들을 같이 보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하고 네.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렇지 못한 시스템을 네. 구별해서 볼 수도 있겠죠. 왠지 현장에서는 이런 거 눈으로 보고 그냥 네. 관리자 노트북으로 엑셀로 관리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이렇게까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네. 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니까 네. 훨씬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록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각각 그 자산들을 찍어서 보게 되면 야, 좋다. 이 자산의 현재 시스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정보를 보고 네. 어느 위치에 어디 있는 건지도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얘가 현재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있는 실시간 통신 내용까지도 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비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자산들의 현재 상태라든가 네. 그다음에 얘에 대한 어떤 트러블 슈팅에 네, 대한 네, 네. 그런 정보까지도 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자산 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정책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취약점을 노린 침투 공격에 그렇죠. 대한 탐지 그리고 방어 정책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IP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ICS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네. 별도의 이런 취약점 방어하는 그 룰들이 네. 지금 보시면 현재 13,000여 개 이야. 룰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산에 필요한 그런 룰들을 이제 튜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T에 있는 IDS나 IPS와는 다르게 네. 지금 보면 이제 ICS 스레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ICS 시스템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어떤 취약점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룰들까지도 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3,000개의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장비를 설치하게 됐을 때 여기서 증거한 13,000개의 정책이 기본 적용은 다 돼 있는 상태로 뭔가 공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네.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될지도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정책이. 네네. 네. 그래서 서치할 수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대충이라도 지금 여기 이 디바이스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자산들은 네. 예를 들면 지멘스 시스템들이 네네네. 운영되고 있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회사라서 어떤 그 회사 네네네. 특정 회사에. 회사의 네. 부품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로 검색을 하면 관련된 룰들이 나옵니다. 그런 제조사 맞춤형 정책들도 이미 다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설정할 수도 있군요. 네, 다 이제 서치 기능을 통해서 튜닝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각 룰마다 네. 다 적용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온오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IDS나 IPS처럼 이런 각각의 이제 룰들에 대해서 액션을 어떻게 할지, 네네네. 그냥 로깅만 할지 아니면 탐지가 됐을 때 이제 블락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탐지가 됐을 때 네. 실제로 패킷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탐지가 됐을 때 나는 패킷을 보고 어떤 공격인지 좀 보고 싶다. 음.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패킷 캡처 기능까지도 음.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ACL 일반적으로 이 패킷 필터 방식의 방화벽이 제공하는 네. ACL 정책을 통해서 소스 IP 포트, 데스티니 IP 포트,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방화벽 룰을 네.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OT 프로토콜, 네, OT의 이 표준 및 ICS 전용 프로토콜을 필터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금 OT 전용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목록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 프로토콜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S7com이라고 하는 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얘에 대해서는 이 프로토콜이 보통 사용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펑션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달할 때 어떤 리드 라이트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와, 네.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우리는 리드 권한만 허가할 거야. 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네. 그리고 그중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펑션은 네. 이 중에 한 5개 정도만 사용할 거야. 네. 그럼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시도가 될 때 네. 그거를 여기서 인지해 줄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예. 랜섬웨어가 됐든 어떤 악성 코드 네. 또는 이제 휴먼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발생해서 비정상적인 뭔가 액션이 발생이 될 때 네.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야, 뭔가 이게 접근 제어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악의적인 그런 공격에 의한 네. 이상한 뭔가 행위가 됐을 때 그거를 탐지해서 실행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여기서는 액션이다. 이제
네. 인지를 위한 뭐 탐지 로그만 남길지 네, 네, 아니면 네, 실제 어떤 차단에 대한 액션을 걸지 다 옵셔널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파일 필터 네. 기능이 되겠죠. 네. 이것도 이제 이런 HTTP나 FTP, SMB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 파일이 전송이 오갈 때 보통 이런 그 윈도우즈나 리눅스 실행 파일들은 잘 전송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악성 코드들은 보통 실행 파일 형태를 전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행 파일이 전송이 될 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티바이러스 기능. 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디바이스지만 네. 안티바이러스 기능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USB 꽂아서 아니요, 요거는 이제 이런 엣지 시리즈에서 거기에서도 이미 있는 네, 거예요. 이런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아. 뭐 이제 안티바이러스가 탐지 방식이 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은 이제 스트리밍 탐지 방식이라고 해서 네. 그런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게 네. 외부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저희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이제 제품 솔루션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외부 다른 보안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들이 네. 사실 요즘 대부분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네. 여러 보안 시스템과 같이 연동을 해서 음. 그런 보안적인 강화 또는 시너지를 이제 좀 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네. 저희도 이제 이런 RESTful API나 이런 이제 시스로그 등을 통해서 네. 시스템 연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심 연동 또한 해서 별도로 관제 시스템이나 심을 통해서 네. 이런 OT 보안 위협에 대한 로깅까지 같이 취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그 본사 차원에서 심으로 이렇게 보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냥 본사 그리고 우리 그냥 IDC 거기만 이제 될 건데 네. 저기 산업 어디 뭐 청주에 있는 공장 뭐 여기는 아마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안 될 거잖아요. 네. 이제는 그런 것도 현장에 있는 이런 엣지 시리즈랑 본사에 있는 심이랑 연동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네. 이런 그 IT와 커넥티드 환경에 네.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데서는 이런 연동, 심 연동을 해서 IT에 있는 보안 관리자들도 본인 위치에서 이런 OT 환경 위협을 모니터링 가능하게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별도의 OT 환경을 위한 보안 솔루션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네. 그 센서들은 거기에 위치가 네. 필요하고 기존의 네네. 내부의 보안 담당자가 이제는 OT까지도 다 보안 관리할 수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커버리지가 넓어진다는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네, 환경만 이제 그렇게 변화가 같이 맞춰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SG 시리즈에까지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앞에 아마 그 구성 요소에 나왔었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요거는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고 저희가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이런 OS가 있는 시스템에 네. 설치형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네. 스텔라 1이라고 부르고 있고 두 가지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에 이제 설치형 안티바이러스, 우리 PC 백신과 같은 네. 산업용 디바이스 전용으로 좀 만들어진 그런 안티바이러스 기능과 네.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이제 락다운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안티바이러스 기능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블랙리스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위협을 매칭할 만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네. 여기에 매칭이 되면 너는 이제 악성 코드다 네, 그렇죠. 판단하죠. 네.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는 네. 나는 얘네들은 정상 애들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걔네만 허용할 거야? 그렇죠. 네. 나머지 게 들어오면 다 막아버리고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입니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게 그렇습니다. 필요하겠군요. 네네. 그래서 OT 환경은 이런 것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네. 컨셉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이 USB 형태의 네, 안티바이러스. 네, 네. 얘는 안티바이러스 기능 외에도 뭐 보안 저장 매체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자산 정보, 얘가 스캔 악성 코드 검사를 하면서 네. 그 시스템의 정보를 또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안 관리자는 시스템의 상세한 정보를 이제 보실 수도 있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ICS 보안 가이드라인을 네. 두 슬라이드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먼저 이제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좀 많이 그 참고가 되고 있는 그 NIST 800-82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실 텐데요. 네. 여기에다 보면 이제 메소드, 이제 정책 방법론 중에서 이런 뭐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떤 가버넌스 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왼쪽 그 오른쪽에 빨간 박스에 있는 이런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NAT, 프로토콜 폴리시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TX1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정보통신 그 기반 시설 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기반해서 주요 이제 몇 가지만 제가 항목을 좀 가져왔는데 네.
여기에 지금 여기 이제 각각 항목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어 시스템의 정보 가시성 동기화 부분이라든가 그 외에도 이렇게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패치, 최신 업데이트 부분, 외부 유입에 대한 어떤 무결성 악성 코드 검사, 네. 그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리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런 보호법에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고 네. 접근 제한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USB 인터페이스 제어, 그다음 백신 소프트웨어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 네. 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런 대응 위기 대응 매뉴얼 훈련 이런 것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보안 벤더에 네. 대한 가이드를 통해서 네.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유지가 제어 시스템 자산 유지 관리라든가 USB에 대한 매체 제어 이런 보호법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네. 참고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제가 느낀 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일반적인 IDC 환경에서의 보안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정말 잘 돼 있고 솔루션들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보안 기능도 정말 좋은데 이거를 OT 환경에도 이제는 적용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OT 환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지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완전히 환경이 다르니까 네네. 적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뭘 어떡해? OT 환경에 맞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만들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나온 게 요 지금 보여주셨던 이 TX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H 시리즈 뭐 이런 네네.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솔루션을 설치를 해두고 기존에 우리가 관리했었던 그 보안 방식, 그 보안 방식을 OT 환경까지 확장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안 관리하는 분들은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존 보안 방식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방식에 따른 그렇지만 네. 또 OT 환경에 이게 호환이 되는 네, 이런 그렇죠. 것들로 호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컨셉을 맞춘 그런 이제 솔루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요약도 됐고요. 그러면 혹시 끝으로 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 제조 환경이나 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환경을 네. 준비하는 단계가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IoT라든지 아직 기업 환경에서는 가정만큼 이렇게 빨리 와닿지 않은 아직 이런 제조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뭐 미래 대비한 그런 정책들은 네. 많이 이제 세우고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라든지 저희 같이 보안 벤더들의 참고를 많이 네. 하셔서 네. 꼭 뭐 당장 급한 도입이 아니더라도 네. 사실 충분한 이런 설명이나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네.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시면서 고민을 네. 좀 덜어드릴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기업 입장에서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잘 도입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 솔루션을 갖추기도 되게 어려운데 왠지 그냥 일반적인 경영진이라면은 이중 투자 아니야? 중복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는 중복 투자라기보다는 개별 투자입니다. 개별 투자. 완전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영역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T 환경에도 산업 현장을, 산업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검토를 해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산업 장비에 대한 보안, 즉 OT 보안에 대한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